예, 안녕하십니까. 계속 이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기일 혜택, 기간 혜택, 송달, 그러니까 증거 파트 바로 앞부분을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17, 18, 2년도 기출문제를 보았을 때 요즘에 많이 나오는, 그래서 여러분도 긴장하고 공부하셔야 되는 매우 뜨거운 부분을 지나고 계신 겁니다. 천천히 오늘도 하겠습니다. 소장 부분이 송달 불능된 경우의 사무 처리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역시 최근 문제들이 15, 16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는 17년 문제는 맨 뒤에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본 바에 의하면 의 기출 문제도 있습니다. 보충 송달에 대해서 물으셨어요. 17년 기출은, 그죠? 그렇습니다. 보충 송달에 대해서 17년에 물으셨고, 18년 문제도 기억이 지금 정확지는 않습니다만, 물론 17, 18, 2년치 기출은 이 강좌 끝부분에서 다 풀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송달 파트, 기일 혜택, 기간 혜택, 추후 보완 그 효과로서 기간 혜택으로서까지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고, 그리고 지금 지나고 있는 이 송달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요즘 계속 출제가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문제를 보시면 소장 부분이 송달 불능된 경우에 사무 처리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소장 부분이 송달 불능됐대. 그러면은 이렇게 예시 답안을 제가 이렇게 훑어봤습니다. 천천히 읽어봤는데 그게 아주 나름대로, 그죠? 잘 쓰셨다, 그죠? 소장 부분이 송달 불능된 경우 3페이지에 걸쳐서 이렇게 써놨는데, 제가 천천히 읽어보면서 느낀 점이, 소장 부분이 송달 불능된 경우라고 했는데 분명히, 그죠? 이 경우에 대해서 사무처리가 설명하시오. 근데 255조가 어딘가는 쓰여져 있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요 전문은 지금 찾아가지고 같이 읽어보고 예시답안을 한번 훑어보십시다. 민사소송법 한동안 안 했죠. 그죠? 그러면은 나쁜 버릇이 몸에 익습니다. 그래서 잊을만 하시면 또 이거 한번 또 하겠습니다. 민사소송법 255조를 여러분도 찾으십시오. 찾으셨습니다. 그죠? 금방 찾습니다. 그죠? 이제 법전을 아주 익숙하게 만지니까 우리가. 소장 부분에 송달이라는 제목의 조문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에 해당되는 조문이 있으면 그것부터 얘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죠? 서설 해가지고, 만약에 우리가 예시답안을 작성한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시험장 가서 내 답을 쓰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소장 부분 송달 불능이라면서, 그러면 그 제목을 가진 조문이 있는데 그 조문부터 먼저 써준 다음에 얘기를 시작하는 게 옳은 방법이 아닐까,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55조를 보니 1항에 법원은 소장의 부분을 피고에게 송달을 해야 한다. 당연한 거예요. 너무 당연하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죠? 그렇지만 답안지에는
법적 근거를 댄다. 당연한 얘기지만 괄호 안에 법제 255조 이렇게 밝혀주는 겁니다. 이 항에 보니 소장 부보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거네, 그죠? 송달 불능까지 가면 송달까지가 1항이고 불능 됐을 때 2항 얘기다, 그죠?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254조 1항 내지 3항의 규정을 준용하라고 하셔서 254조를 가봤습니다. 1항 보정명령 2항에 안 하면 소장각하 3항에 즉시항고 그 말씀이군요. 254조 1항 내지 3항 예, 1심 들어와서 우리가 소장각하 명령 뭐 보정 명령과 보정 공고의 차이 등등등의 문제를 풀면서 예시답안을 읽으면서 많이 찾았던 기억이 나는, 예, 분명히 조문 번호 밑에 어떤 표시가 되어 있더라도 아마 여러 번 표시가 되어 있어야 정상인 그런 조문입니다. 그죠? 오늘은 또 255조에 대해서 이렇게 뭐 그 어려운 내용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죠? 사무처리가 설명하시오. 그래가지고 재판장의 주소보정 명령 이렇게 바로 들어가셨습니다. 근데 소장 부분 송달해가지고 255조 얘기부터 먼저 하는 게 그래 순서가 맞지 않겠습니까? 그죠? 처리하게 된다. 그러면은 재송달 실시. 당연히 재송달 해야죠. 그죠? 천천히 읽어보면 주소 불명 또는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된 경우에는 먼저 송달 시행 당시에 우편봉투에 기재된 주소 및 성명에 오기가 없었는지 조사한 후 오기가 있었음이 확인되면 올바르게 기재하여 재송달 실시한다. 재송달 실시한다. 계속 재송달. 재송달 제목이 그렇게 돼 있고 쭉 읽어보니까 아래 2항의 보정 이거 뭐 아래 어디 예규에서 아냐 그대로 퍼온 글 같지요? 아래 2항 없습니다. 그죠? 그러신 것 같아. 예, 발송 송달. 예, 오늘 또 중요한 학습 범위에서 187조가 들어갑니다. 그죠? 그거는 그때 가서 발송 송달의 근거 조문이 187에 있다만 아시고 주소 보정 명령으로 바로 내려가시지요. 이렇게 재송달해도 안 되면은 주소 보정 명령. 주소 보정 명령의 근거 조문. 우리가 조금 전에 찾았습니다. 같이 읽어보고, 그죠? 답안지도 저렇게 쓰시는 겁니다. 그리고, 평소 이 책으로 이렇게 공부하다가 법전을 자꾸 만지신 분들은, 예, 저 조문 2개 쓰는 거 지금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조문 2개 쓰는 거. 읽다 보면은, 무심코 우리가 읽고 지나가면 저런 걸 못 느껴. 근데, 읽다 보면은, 조문이 저렇게 2개의 조문이 이렇게 써 있는 경우가 있어. 그죠? 저게 뭘까? 한번 의심해 보시고, 법전을 열어보시는, 확인해 보는 습관이 매우 중요하다. 역시 이 또한 별거 아닙니다. 준용조문이에요, 준용조문. 255조 2항에 가보니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254조 몇 항을 준용한다 해가지고 준용조문, 준용되는 조문 이렇게 2개를 딱 밝혀 놓으시면
이른바 답안지의 품격, 예, 답안지의 품격이 좀 달라진다. 그리고 채점하시는 분은 저런 걸 잘 보세요. 여기 그자들 당연히 맞는 말이지, 아무리 여기다가 무슨 애국가를 적었겠습니까? 국민교육 헌장을 적었겠어요, 그죠? 다 민사소송법에 내가 낸 문제에 대해서 질문에 열심히 답하고 계신 거예요, 그죠? 그렇지만 짝 보시고 채점을 한눈에 하시려면은 이런 걸 자꾸 쳐다보신다고. 조문 인용 잘하셨네. 예. 저걸 보고 이 말이 맞는지 틀린지를 평가하신다. 저도 법과대학 다닐 때 고시반 같은 데서 주관식 답안지 이런 거를 채점해 본 적이, 예, 그런 경험이 있고, 또 이렇게 공부하는 과정에서 남의 답안지를 이렇게 평가해 보는 그런 일을 많이 해봤는데, 자기가 쓴 답이 아니고 남이 쓴 답안지를 제가 읽고 평가하는 거잖아, 그죠? 그걸 글자 한 글자 한 글자 읽어가지고 원래 대개 이런 걸 보게 된다. 예, 그 경험을 저걸 봐서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 그래서 내 글을 내가 쓰지만 이걸 읽고 평가하는 사람은 딴 사람이다. 그 사람은 이런 걸 자꾸 쳐다보더라. 그래서 내가 남의 예시답안 이런 거 읽을 때도 저런 게 있으면 반드시 법전을 찾아서 눈으로 확인한 다음에 고개 한번 끄덕끄덕 거려주고 저걸 따라한다. 내가 저걸 모방할 것이다. 예, 그게 옳은 태도. 시험 공부하는 사람의 옳은 태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쭉 내려갑니다. 이 경우에는 주소 보정 명령서에 송달 불능 사유를 표시하여 송달하여야 하며, 변론기일에 법정에서 주소 보정 명령을 바라는 경우에도 당사자가 송달 불능 사유 알려줘야 하는데, 야, 송달 예교 6조 2항 저런 경우예요. 저 법전에 없어 저거. 근데 송달 예교 내가 6조인지 7조인지 알 수가 없잖아, 그죠? 근데 여기는 써 있지만 우리는 이런 거는 근거를 밝힐 수가 없죠, 그죠? 그럼 판례 인용할 때도 판례 번호까지 가능하지가 않죠, 그죠? 우리가 현장에서 준 것은 법과 규칙을 받았기 때문에 법과 규칙에 대해서는 근거를 분명히 밝히지만, 예규 6조 2항 그냥 이거 우리가 객관식 공부할 때 당연히 알았던 문장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 문장을 써주시는 걸로 충분하다. 송달 예교 6조 2항 저런 거는. 근데 요런 거는 반드시, 예, 저렇게 써줍니다. 법과 규칙은 분명히 현장에서 적었거든, 그죠? 현장에서 판례집을 주고 사례를 풀어봐라. 판례 네가 한번 찾아봐라. 그런 시험은 없죠, 우리나라에, 그죠? 대부분 법전만 줍니다. 그래서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데까지 법과 규칙에 대해서는 근거를 제시하고, 판례다 그러면은 괄호 안에 판례 이렇게 17법무사 시험에서 그렇게 지시하셨습니다. 조문이면 그것이 몇 조, 무슨 법 몇 조. 네가 인용한 것이 판례다 그러면 그냥 판례라고 쓰라 이거예요. 판례라고 밝히라. 그게 판례인지 너의 생각인지. 예. 좋습니다. 주민등록법 정말 좋죠. 원래 보정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한번 읽어봅시다. 저 법을 과연 우리가 인용할 수 있을까? 이 말은 쓰는데 이렇게 법적 근거를 대기 힘들 거다 이 말씀. 문장 한번 보십시오. 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회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가 본인 또는 세대원에 한정되어 있으나, 그렇죠, 주소 보정 명령서 요거 가져가면 다 떼줍니다. 예. 제가 그렇게 보정 업무를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현장에서 일하다 보면 저것만 딱 있으면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떼줘요. 그 사람이 지금 여기 산다 안 산다. 제시하여 소송 수행상 필요한
경우임이 입증되면 피고의 주민등록표 등본의 신청이 가능하다. 예. 주민등록법에 저런 법적 근거가 있군요. 그렇습니다. 반송된 서류에 피고 사망하였다는 뜻이 기재되어 있을 경우, 이거는 사자상대 소송에서 우리가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죠? 그 얘기를 저렇게 하신 거야. 예, 천천히 하니까 또 천천히 봅시다. 복습하는 의미에서 이 경우에는 만약 그 사망 사실이 진실이라면 소자체가 부적법하게 되므로 사망 사실이 첨부 자료 등에 의해 명백히 확인되면 변론 없이 소각화 판결하고 사망 사실이 분명히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변론을 열어서 확인한 후에 소각화 판결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원고가 자진해서 상속인으로의 그래야 문장이 맞겠죠. 의로의 피고 표시 정정을 신청하여 갔을 때 하나여 그러한 정정이 허용되는 것이지만 법원에서도 소송 경제를 미리 위의 표시 정정 신청을 종용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주소 보정 명령을 바랄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은 종용의 뜻을 적절한 서면으로 원고에게 통지하면 되는 바. 그 양식은 앞서 본 보정명령 양식의 이것도 어디서 포온 글 같은데 그죠? 문맥이 맞진 않아. 그래서 이 일종의 예를 들면 이런 답을 쓸 수 있다. 이래서 예시답안을 제시해 놓은 겁니다. 우리가 남의 예시답안을 외워서 내 답을 쓴다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아. 그죠? 내의 어떤 생각을 가서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거 읽고도 이렇게 쓴다는 건 가능하지 않아. 예. 그게 공부하는 과정이에요. 아까 말한 것처럼 먼저 255조 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사무처리에 대해서 송달 불능됐을 때 재송달하고 주소 보정 명령 얘기 잔뜩 쓰고 그렇게 내 답을 쓰는 거지. 예. 이 답을 외운다.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쓸 수 있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려운 얘기 나왔다 그죠? 저기까지. 그럼 공시송달 얘기가 반드시 나오겠죠. 그죠? 공시송달. 공시송달은 아마 독립 문제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오늘 수업 준비하면서 공시송달이라고, 예. 공시송달, 집행관 송달, 법정 경위에 의한 송달 신청이 있는 경우, 이게 보통 그런 경우에 원고가 이렇게 했을 때 신청 진행한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반드시 읽어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190조) 그 무슨 얘기길래 개정법이 어쩌고 저쩌고 저렇게 하셨을까 궁금해서 우린 또 190조 열어봅니다. 뭡니까 이거? 공휴일 송달? 웬 공휴일 등의 송달? 190조. 이 얘기구나. 평일이라 주간에 송달되지 않고 공휴일 또는 해뜨기제 해딘 뒤에만 그런 사정이 집행관 송달을 행함에 있어서 재판장 허가가 옛날에 있었는데 개정법에서는 그 요건이 없어졌다 하여 우리는 190조를 찾아서 읽어봅니다. 이걸 믿지 않고 우리는 법전을 믿어. 그죠? 공휴일 등의 송달 1항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신청이 있어야 되는구나. 공휴일 또는 해뜨기 전이나 해진 뒤에 집행관 또는 규칙이 정하는 사람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 규칙이 정하는 사람이 누군가 아니 여기서 딱 보니까 그죠? 집행관 또는 법정 경위 등이었던 것 같아요. 그죠? 나중에 알아봅시다. 2항 1항의 규정에 따라 송달할 때는 법원 사무관 등은 송달할 서류에 그 사유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3항까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인데
옛날에는 재판장 허가를 받아 이런 말이 있었나 봐요.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그죠? 송달이 소송의 승패를 거의 좌우하지 않습니까, 그죠? 실제 변론에서 증명 책임, 입증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서 소송 그 변론 절차에서 입증 책임 여부가 소송의 승패를 거의 좌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소송의 진행에 있어서 송달은 그 정도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예. 송달이 됐다 안 됐다 안 됐는데 된 걸로 하고 자꾸 기간 진행시킨다. 나중에 다투지 않습니까? 그죠? 나는 송달이야. 그런 송달 없다. 무슨 소리냐. 난 지금부터 기간 진행하겠다. 그래서 그 말을 들어준 판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예, 그렇습니다. 190조를 보았고, 그 다음 일부 피고에 대하여 송달 불능된 경우, 예. 천천히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소장각하 명령에 대해서 이렇게 근거 조문을 들어서 저렇게 써놨습니다. 우리가 이 책에 뭐 문제가 100몇 개 굉장히 많은 문제들을 한 문제 한 문제 이렇게 예시 답안을 읽어보면서 이런 걸 제일 많이 보죠, 그죠? 그럴 때는 그럴 때 법전을 열어서 찾아보신다. 예, 그래야 실제 시험장 가서도 문제를 보고 조문의 위치를 기억해서 어렵사리 합격할 정도의 답안은 써낼 수 있다. 는 게 제가 전달하는 여태까지 전달했던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그 얘기를 할 메시지였습니다. 그죠? 그래서 저런 게 나오면 반드시 찾아보십니다. 이건 뭐 오늘도 찾아봤습니다. 네, 계속 해가지고 판례가 있으니까 이것도 판례고 훑어보고 갑시다. 판례입니다. 또한부터 주소 보정 명령에 대하여 피고가 아무런 서명 없이 다만 소재불명이란 이유로 공시송달을 신청하였다면 이를 보정하였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 하지만 일단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공시송달 신청을 한 경우 그에 대한 허부 재판을 도외시한 채 주소 보정 흠을 이유로 소장각하 명령을 하는 것은 위법하다. 그렇다. 또 그 다음 판례도 보니 이런 경우에 소장각하 명령도 위법하다. 읽어보시는 것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반드시 읽어보셔야 됩니다. 판례는. 이렇게 판례 공부를 이렇게 이럴 때 나올 때마다 이렇게 해놔야 가서 유사한 사안에 대해서 단문을 쓸 때도 그 판례가 떠올라서 써줍니다. 예. 법과규칙은 보고 쓰지만 판례는 내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씁니다. 다음 문제. 기회 통지의 방식 및 이를 위배한 경우의 효력 2012년. 여기는 진짜 전부 다 나오는 문제가 2010년 이후들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최근에 많이 나오는 파트다. 어디가? 1심에서 변론 파트. 거기 뭐가 있느냐? 소재기 효과가 있고, 변론에서. 그러니까 우리 시험 기준으로, 예. 1심에서 소재기 효과를 물으셨고, 아주 오래전에, 그죠? 근데 기일 혜택부터 시작해서 기간 혜택, 추후보안, 송달까지, 그죠? 계속 2010년 이후에 문제들이 모여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2010년 이후에 자꾸 나는 부분이군. 그래서 그 부분은 웬만하면 다 공부하자. 예, 이 올바른 태도죠. 그죠? 80년대, 70년대 무슨 법행 또는 사무관. 그거는 그냥 그게 진도가 거기 있으니까 한번 참고하고 지나가는 거지. 그걸 알아서 잘 판단하십시오.
기이 통지의 방식 및 이를 위배한 경우의 효력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 또한 여기 167조 써있죠, 그죠? 이 또한 이걸로 풀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167조로 열어보겠습니다. 야, 제목이 벌써 기일의 통지 이렇게 되죠. 기일의 통지. 조문 한번 읽어보십시다. 기일은 기일 통지서 또는 출석 요구서를 송달하여 통지한다. 당연하다. 당연한 거 당연하다 하지 마시고 이런 말 쓸 때는 법제 167조 뭐 제1항 그런 습관 통지한다. 다만 그 사건으로 출석한 사람에게는 기일을 직접 고지하면 된다. 그렇다. 2항 법원은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간이한 방법에 따라 기일을 통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당사자 정인 또는 감정인 등에 대하여 법률상의 제재 그 밖의 기일을 게을리함에 따른 불이익을 줄 수 없다. 간이한 방법으로 통지했을 때는 기일 게을리함에 따른 불이익을 줄 수 없다. 이 특색 있는 조문이다, 그죠? 그렇군. 그 다음에 168조를 보니 출석 승낙서의 효력, 뭐 그런 제도가 있군. 그러고 나서 169조부터 시작해가지고 기일 기간 쭉 얘기를 한 다음에 173조에 보니까 우리가 공부한 추후보안, 그죠? 얘기가 있다. 그 다음부터 이제 송달 파트가 시작되는군. 요렇게. 법전 이렇게 열어도 167조 찾았으면 167조 하나만 딱, 뭐 공부해도 되는데, 주변을 한번 요렇게 보십시오. 그러면은, 이렇게 파트 요러다 보면, 나중에는, 민사소송법이 어떻게 생겼는지, 법전이 이렇게 그림이 딱 그려져요. 그죠? 그건 빨리도 찾고, 무슨 얘기 딱 나오면, 그 근처에 있을 거야! 100% 있습니다. 그 정도 수준까지 하기 위해서, 자꾸 우리가 이걸 자꾸 만지고, 찾아서 읽어보고, 그걸 우리가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도 그런 바보 같은 행동을 왜 한다? 시험 치기 위해서 하는 거다. 시험 치기 위해서. 시험 안 치면 뭐 읽고 책도 없고 교양 쌓았다. 그럼 말면 되죠. 그죠? 근데 시험을 칠 때는 시험장에서 이걸 주니까 그 수많은 내용을 지금은 알지만 그때는 기억이 안 나. 그래서 이걸 줬을 때 열어서 내 기억을 환기할 수 있는 용도로 쓰는 게 현명하시다. 167조 읽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기일 통지란 지정된 기일을 당사자 등 소송관계인에게 알려 출석을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방식. 기일 통지 방식 및 위배한 경우 효력. 그러네. 그죠? 송달 방식에 의한 통지 167조 168조. 그게 여기 오는 얘기였군요. 출석 승낙서 168조에 있었잖아. 그죠? 그게 여기다 오는 얘기였구나. 그리고 177조가 있으니 저게 뭐길래 또 저러셨을까? 법전을 읽은 다음에 저걸 읽어야 확 이해가 된다. 해당 사건에 출석한 사람에게는 법원 사무관 등이 직접 송달할 수 있다. 그렇겠네. 2항에 본 법원 사무관 등이 그 법원 안에서 송달받은 사람에게 서류를 거부하고 영수증을 받은 때에는 송달의 효력을 가진다. 이런 또 그죠? 그렇군. 그래서 177조를 167조 얘기하면서 이 조문도 인용하시고 여기까지 송달 방식에 의한 통지. 그래서 이 정도는 나도 쓸 수 있겠다. 쓸 수 있겠다. 좋습니다. 기타 방식. 단서에 167조 1항 단서에 보면 말로
간이한 방식. 우리 지금 읽었잖아요. 그죠? 간이한 방식. 2항. 규칙 45조. 열어봅니다. 규칙 45조. 법 바로 뒤에 있는데요.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법의 순서하고 거의 비슷하게 규칙 순서도 진행이 됩니다. 규칙 45조 기일의 간이 통지. 그렇다. 봅시다. 법 167조 2항의 규정에 따른 기일의 간이 통지는 전화, 팩시밀리, 보통 우편, 등기 우편이 아닌 보통 우편 또는 전자 우편으로도 하거나 그 밖에 상당한 방법으로 인정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2항에 보니까 그렇게 했을 때는 소송 기록에 표시하라. 그러네. 이 목차에 대해서 기일 통지 방식, 기일 통지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규칙 45조가 빠지면 안 되겠습니다. 그죠? 하자의 치유 해가지고 여기까지 판례 같으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판례 같아. 그죠? 당사자에게 적법한 통지 없이 한 기일의 실시는 위법하지만 이익권의 포기로 그 하자는 치유된다. 그 말씀? 네, 이익권의 포기로 하자는 치유된다. 예, 그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잊어버리실까봐 요점에서 한 번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판결문을 보시면 판결 이유, 판결 주문 이렇게 쓰고 참조 판례, 내가 이 판단을 하면은 대법원, 우리 대법원의 무슨 판례가 있는데 그것도 참조하였고, 참조 조문 해가지고 법전에 보니까 몇 조가 있는데 그것도 참조해서 내가 이러한 판결 주문과 이유를 내리노라. 이렇게 판결문의 형식이 딱 그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는 그 방법을 차용해서 예시답안을 정리를 해서 한 문제 한 문제 정리를 한다. 그래서 내 답안지의 참조 조문이라 하여 아마 여러 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문제 옆에다가 이렇게 뭐 표시를 하셔도 자율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잘 보이는 뭐 빨간색 뭐 이런 걸로 여기 나오는 거죠. 얼핏 봐도 법 167, 168 등등, 그죠? 규 45 그리고 167, 168 법 177 이렇게 해가지고 규 45 여러 가지 이렇게 정리를 해 놓는다. 그래서 나중에 뭐 이회독을 하신다든가 그럴 때는 또는 복습을 한다. 법전을 찾아서 여기에 참조 조문을 다 내가 찾아본다. 찾아보고 나서 문제를 딱 읽고 이 문제에 대해서 이런 식의 내가 글을 써야지. 이렇게 학습하시게 그게 이 책을 정리하는 방법 중에 굉장히 효율적이구나. 본 강사 생각해서 제안 드린다. 예.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요렇게 나의 답안지에 참조 조문을 해서 법전을 먼저 읽고 기억이 사라지기 전에 문제를 딱 보면 내가 요 정도의 답안지를 쓸 수 있겠다. 예. 똑같이는 못 쓰죠. 그렇게 4과목 정리해서 아마 하루 만에 시험 다 치시는 걸로 제가 들었는데 굉장히 힘든 싸움입니다. 하루 만에 그런 주관식 4과목
객관식이 또 몇 과목입니까? 그죠? 민법, 민소, 집행, 등기, 공탁. 굉장히 여러 과목인 걸로 알고 있는데, 주관식 네 과목에다 객관식 또 몇 과목. 하루 만에. 그러니까 하루 만에 그 쏟아 부으려면 정리되지 않으면 그게 힘들어요. 정리되지 않고, 뭐 나도 알고, 그거는 경쟁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도 그 정도는 안다. 누가 정리돼서 짧은 시간에 시험지에 표현하느냐. 그 싸움이지. 아니, 그 시험 치러 오신 분이 그 정도 준비 안 하고 오셨겠어요. 그죠? 그 정도는 나도 알아요. 그죠?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그렇지만 정리된 지식을 답안지에 표현한다. 그러한 목적 의식을 가지고 평소 공부를 할 때도 이런 행동을 한다. 그래서 법전을 가까이에서 자꾸 찾아본다. 어떠한 문제가 나도 난 이거 가지고 컨닝할 수 있다. 그런 정신을 꼭 가지셔야 된다. 이거 컨닝하라고 준 거예요, 그거. 국가가 컨닝하라고 준 거라고, 시험장에다. 이거 보고. 근데 내가 능력이 안 돼서 컨닝도 못했다. 그럼 굉장히 혼나야죠. 굉장히 그냥 시험 떨어지시면 돼. 시험 떨어지시면 돼. 예. 그게 혼나는 거지, 뭐, 그죠? 근데 내가 합격을 하고 싶어. 그러면은 다 이용해야죠. 컨닝하라고 줬는데. 그래서 평소에 자꾸 컨닝도 해본 사람이 하는 거예요. 생전 컨닝 안 하다가 그거 가서 주니까, 이거 컨닝하라고 찾지를 못해, 줘도. 그러니까 컨닝도 평소에 해본 사람이 한다. 그래서 요런 예시답안 읽을 때 요런 행동을 하면서 컨닝 연습을 하자. 예. 컨닝, 부정행. 이거는 국가가 허락한 부정행위야. 그죠? 내가 무슨 기본서나 문제집을 꺼내가지고 큰일 나십니다. 그러면 부정행위예요. 근데 이거는 보라고 준 거예요. 그죠? 근데 줘도 못 그래서 자꾸 평소에 컨닝 연습을 하는 그런 걸 지금 말씀드리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문제가 이렇게 있을 때 여기 자꾸 조문이 있으면 여기다 모아서 법전을 내가 손으로 찾아서 여러 번 한다. 이게 백몇 문제라면서요. 백몇 번 그러다 보면 시험 나오는 점은 거의 다 위치 다 알아요. 예. 그럼 민소가 그렇고 민법이 그렇고 형법, 형소도 역시 그렇게 됩니다. 그죠? 그렇게 1년 동안 아니면 자기한테 주어진 시간 동안 계속 그러한 연습을 하신 분이 하루 만에 시험 쳐서 경쟁자들보다 높은 점수로 합격권에 간다. 예. 그러한 목적의식을 끝까지 잊지 말고 계속. 그래서 자꾸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몇 번 드린 것 같은데 잊을만 하면 또 한 번 또, 예. 좀 몇 문제 나가다가 조문이 또 많은데 그때쯤 또 잊을만 하면 또 한 번 또 제가 또 상기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제 역할이거든요. 네, 다음 문제 봅시다. 예, 34번 문제 되겠습니다. 2010년 민사소송법 185조 2항. 조문을 그냥 주셨어. 문제에다가 정하고 있는 발송 송달의 요건과 절차에 대하여 설명하시고. 예, 우리 지금 굉장히 중요한 파트인 송달 부분 나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2010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7년에 보면은 보충 송달의 요건과 이렇게 또 문제 주셨어요. 예. 보충 송달에 대해서. 그러니까 송달은 지금 내년에도 또 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송달은 아주 좀 굉장히 중요해서 전부 다 공부한다. 법전도 몇 조부터 몇 조까지 다 몰려 있어. 그죠? 그리고 규칙도 보면은 송달 파트가 있어. 그래가지고 아주 다다다다 이렇게 여러 번 읽는다. 송달. 그리고 문제를 풀다 보면 가끔 삐져나오는 조문. 그죠? 다른 파트나 아니면 다른 법조문, 다른 단행법을 찾아야 될 수도 있어. 그죠? 그런 게 실력인 거예요. 그런 게 실력.
송달 파트 모여 있는데 이거 찾는 거 누구나 다 알아, 그죠? 요 정도는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다 이렇게 어디 강좌 같은 데 가면은 얘기하고 시험 붙으려면 이렇게 하세요. 뭐 이런 뭐 선배들의 조언이나 아니면 저 같은 사람이 이렇게 선생이랍시고 이렇게 뭐 가르쳐 주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죠? 귀동량만 해도 그 정도는 다 알아. 그렇지만 실력 차이는 어디서 나는 데가 있으니 다른 파트의 조문, 다른 단행법 조문까지 우리가 여태까지 하면서 가사소송법과 소액사건 심판법 두 가지 법을 찾았던 기억이 저는 납니다. 그죠? 예. 그런 걸 기억해낼 수 있는. 예. 비근한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소재기 방식에 대해서 한번 써봐라 그랬는데, 소재기 방식 248조에 보니까 소장을 제출하면서 한다. 너무나 당연하다. 그거 보면 소재기 방식 블라블라 씁니다. 그죠? 그러나 소액사건 심판법에 보면은 구술로 제소할 수 있다라는 예외 조항이 있으니 그거를 찾아낸 사람이 실력자인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기본을 닦고 실력을 키워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자꾸 막 심오한 내용의 또 학설 등의 그거는 전혀 제 점수에 도움되지 않습니다. 예? 딱 현장 가서 법전하고 하얀 백지를 만약에 줬어. 거기서 내가 뭘 그 현장을 딱 떠올리면 지금 하나의 행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만 각설하고 문제 보십시다. 예, 185조 2항에서 정하고 있는 발송송달의 요건과 절차에 대해 설명하시오. 발송송달을 문제에서 185조라고 했는데 187조라고 딱 적어주면서 한번 읽어봅시다. 법원 사무관의 소송 서류를 송달 장소에 등기우표 등 대부분 규칙이 정하는 법으로 발송하면 그 발송 시에 송달된 것으로 보는 송달 방법을 발송 송달이라고 한다. 187조를 열어보겠습니다. (187조) 우편송달. 전혀 뭐 그런 얘기가 없어, 그죠? 예, 우편송달 186조 규정에 따라 송달할 수 없는 때에는 186조가 뭔데? 보충송달, 유치송달 이따 치고, 없는 때에는 법원 사무관 등은 서류를 등기우표 등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방법으로 발송할 수 있다. 우편송달인데 뭔 발송송달이라고 그래? 그런 의문을 살짝 가지면서 우리가 눈길을 살짝 옆으로 이렇게 보면은 189조가 옆에 있다, 그죠? 189조. 찬찬히. 발신주의. 발신, 왠지 발신자가 있으니까 그 말인 것 같아, 그죠? 발신주의. 185조 2항 또는 제 187, 187 여 나오네. 그죠? 우편송달. 의 규정에 따라 서류를 발송한 경우에는 발송한 때 송달된 것으로 본다. 그러네. 그게 발신주의고 발송 송달이었군요. 근데 왜 187조라고 하였을까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189조로 바꿔주심이 옳은 줄 알아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거 하면서 공부하는 거라고, 그죠? 이런 거 하면서. 법과규칙 공부하는데, 이렇게 좀, 처음부터 1조부터 뭐, 300 몇 조인지, 500 몇 조인지, 1조는 하늘천 따지고, 누르왕, 뭐, 지루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를 탁 찍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거, 몇 조 돼 있고, 187조 열어보니까 안만 봐도 내가 그 말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예. 그러면서 공부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맞아. 발송 송달의 정의를 쓰려면 189조 써야지, 그죠? 그러면서 여기다 이렇게 내 참조 조문 몇 조 이렇게 써놓고 나중에 복습할 때는 요것만 가지고도 요 정도 답은 내가 쓴다. 예, 그런 태도. 좋습니다.
발송 송달의 요건과 절차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예, 189조 규칙 51조 찾아 보십시오. 예, 요건으로서 요게 중요해 또. 225조 2항 찾겠습니다. 저게 보면은 225조 2항이라고 그러셨죠? 아, 화해 공고 결정이다. 화해 공고 결정. 그죠? 저 보면은 2항에 보면은 1항에는 화해 공고 결정 아시죠? 그거 할 수 있다. 그 말이고 2항에 보면은 법원 사무관 등은 제1항의 결정 내용을 적은 조서 또는 결정서 정보는 당사자의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그 송달은 185조 2항, 187조 또는 194조 규정의 방법으로 할 수 없다. 이거 찾아내냐 이거지. 예. 발송 송달을 할 수 없다. 그 말씀을 여기서 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아니어야 하고. 그러니까 이때는 그런 송달 하지 마라. 그리고 이행공고 결정은 소신법에 나옵니다. 소신법. 찾읍시다. 소신법. 소액사건심판법 2471이랍니다. 2471. 민사소송법 편에 있습니다. 저 17법전인데 법전 페이지로 보면은 2471에 보면은 한자로 되어 있습니다. 소액사건심판법. 민소법 주관식 칠 때 왠지 이게 소신법이 자꾸 등장을 해요. 그죠? 유의해서 보셨다가 몇 개 안 되는데 그걸 공부해 놓는 것이 실력이다. 몇 조랍니까? 5조의 3. 5조의 3 결정에 의한 이행공고의 3항이라면서 또 3항에 보니 송달을 해야 한다. 송달은 그러네. 이런 방법으로는 하지 마라. 똑같은 이 조문에 있는 취지의 곡에 이 조문에도 있다. 그죠? 저거 찾아내야 되네. 발송 송달 할 때는. 그죠? 요건에서 그 아닌 것 요 두 개 찾아내는 게 실력이라고. 그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예, 또 요건 있고 절차. 예. 의요건 절차 효과라면서. 효과가 송달을 했는데 무슨 효과 꼭 쓰고 싶습니까? 송달된 것으로 억지로 만들면 되겠죠. 그죠? 근데 효과에 대해서 별로 쓸 게 없어. 그죠? 여기서는 요건, 특히 이 요건을 썼느냐가 아마 취재하신 주된 의도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발송 송달의 요건 하였습니다. 여기까지 계속 너무 늦게 나갔다. 신청에 조금 빨리 다음 문제까지 좀 봅시다. 예, 신청에 의한 공시송달에 있어서 공시송달의 요건의 심사와 관련한 참여 사무관의 업무 처리 및 조치 내용을 간단히 쓰시오. 2006년 사무관. 예, 공시송달에 대해서는 194조 조문 열어봅시다. 물론 여기다가 이렇게 내 참조 조문 여기다가 표시를 하십니다. 법 194조. 예, 좋습니다. 194. 공시송달의 요건 이렇게 돼 있다. 당사자의 주소 등 근무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외국에서 하여야 송달에 관하여 제191조 규정에 따를 수 없거나 191조가 뭔데 외국의 송달 방법 없거나 이에 따라도 효력이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 사무관 등은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
14년 개정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오, 최근에 법도 바뀌었고 2항에 보니 사유 소명해라. 3항에 보니 소송 지연을 피하기 위해서 재판장이 또 할 수도 있고 공시송달 명령이라는 것도 있네요. 4항에 보니 처분 취소까지. 195조에 보니 공시송달의 방법 이렇게 하고 196조에 보니 공시송달의 효력 발생. 이거 194, 195, 196 이 전문 가지고 충분히 근데 요건만 쓰라고 했어 여기서는 그죠? 신청에 의한 공시송 요건만 쓰라고 그랬어. 뭐 방법, 효력 여기까지는 안 물으셔가지고 이렇게 답안이 짧은 것 같습니다. 그죠? 이게 다야. 이게 다야. 그래서 공시송달에 대해서는 뭐 여기서는 요건만 쓰라고 했으니까 요건만 썼지만 우리는 194, 195, 196 공부해서 규칙에 혹시 공시송달 조문이 있나 뒤적거리어서 있으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저도 못 찾아봤습니다. 규 얼마 해가지고 써놓고 그래서 공시송달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를 한다. 예, 이런 태도까지 하고 잠깐 끊었다가 다음 시간에 또 가겠습니다. 예.